최영이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고 9년 후인 1361년 10월 20일 고려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0만 대군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로 쳐들어온 겁니다. 진짜 위기네. 자, 이 홍건적이 개경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요, 수도 개경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난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공민왕이 떠나고 5일 뒤 결국 고려의 수도 개경은 함락됩니다. 와, 10만 명이니까. 네. 그리고 얼마 후 공민왕에게 그 함락된 개경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바로 이렇게 고려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최영. 이성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인물 최영과 이성계가 함께 전쟁터로 나선 겁니다. 바로 이 전투가 역사에 기록된 최영과 이성계가 협력한 공식적인 첫 전투였던 겁니다. 그리고 1362년 1월 18일 동틀 무렵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고려군은요 20만 명의 군대를 나눠 사방에서 개경을 포위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돌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공격하여 먼저 성에 올라가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자, 동현 씨 기억나십니까? 이성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 그 부는 사람들 저기 가별초? 오, 야, 예, 처음에 옛날에 했었잖아요. 예, 부는 거. 예, 맞아. 맞습니다. 이성계가 가별초 2,000여 명을 이끌고 선두에서 싸운 겁니다. 와, 이 이성계의 용감한 모습에 고려군의 기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집니다. 와, 대단하다. 인정해줘. 이거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죠. 최영은 그 기세를 몰아서요 바로 진격합니다. 고려군은 이날 약 10만 명의 홍건적의 머리를 베고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년 뒤 1371년 공민왕은요 최영에게 정이품 문화찬성사직을 내립니다. 최영이 56세 나이에 드디어 고려 재상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야. 최영이 이렇게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 난 3년 뒤 1374년 8월 아니 이렇게 고려 조정 중심에서 일해야 할 최영에게 공민왕이요 불현듯 제주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최영한테요? 네. 제주하면 딱 어떤 느낌이 와요? 유배지. 유배지. 예. 모코의 난. 모코는 제주에서요 말을 기르던 원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제주에는요 원간섭기 시절 세워졌던 탐라 군민 총관부라는 원나라 통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즉 제주에 살고 있었던 탐라 군민 총관부 소속 원나라 사람 모코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314척의 전함을 이끌고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 최영은요 이 모코들을 상대로 정말 피 튀기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적의 괴수 3인의 목을 베어 머리를 서울로 전달하자 탐라가 평정되었다. 최영은 불과 한 달 만에 제주도의 원나라 사람 모코들을 완벽하게 진압한 겁니다.
1374년 10월 최영은 공민왕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개경으로 복귀합니다. 최영의 이 보고가 끝났지만 공민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영의 얼굴조차 눈물로 어울룩져 있었습니다. 왜요? 사실 최영이 마주한 건 이미 세상을 떠난 공민왕을 모신 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영이 조정을 떠난 한 달 사이 경호 집단 자재위 소속의 신하 홍윤이 공민왕을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공민왕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며 최영이 어찌나 원통하게 울었는지 통곡하다 목이 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민왕의 아들 고려 제32대 왕 우왕이 즉위합니다. 당시 우왕의 나이는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어린 우왕을 보며 최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총애하던 그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공민왕처럼 그 우왕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어린 우왕을 탐하거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이 감히 우왕을 탐한단 말인가. 그 길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후 최영은 우왕 밑에서 수많은 왜구를 섬멸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홍산대첩입니다. 홍산대첩. 자, 그래서 우왕은요 개선장군 최영에게 고려 최고의 관직 시중이라는 벼슬을 내리죠. 그런데요 고려 최고의 벼슬 시중 이 벼슬을 내렸는데 이걸 최영이 극구 사양합니다.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관직에 오르면 전쟁터보다는 조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왜구를 몰살시킨 다음에 관직을 받겠다면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참이야 참. 최영은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령이었지만 고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적을 무찌르는데 앞장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영의 맹활약에도요 왜구들은 고려 침략을 멈추지 않습니다. 1378년 수만 명의 왜구는 순식간에 고려 방어선을 뚫고요 지금의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까지 접근합니다. 거의 다 먹었네. 그렇죠, 그렇죠. 홍건적이 그랬듯 왜구 역시 이제는 아예 고려 수도 개경을 빼앗겠다면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최영, 캡틴 고려 최영은 우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직접 나서서 저 왜구들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은요 당장 군대를 꾸려 지금의 개성시 인근인 하풍군에 진을 치고 왜구를 직접 기다립니다. 예상과 달리 이 전투에서는요 최영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 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줄 알았던 왜구들이 최영이 있는 해풍군으로 모조리 다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최영 잡기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오로지 백발의 최만호뿐이다. 최만호는요 약 10,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 최영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홍산대첩에서 최영에게 대패한 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왜구들은요 최영의 진영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최영을 향한 집중포화에 백전불패의 최영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근데 이때 누군가 수세에 몰린 최영을 구하기 위해 적군에게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오.
이성계가 정의의 기병을 거느리고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와. 위기의 순간 이성계가 혜성처럼 나타나 최영을 구해낸 겁니다. 이성계가 최영의 목숨까지 구해낸 겁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참 이렇게 그리고 아들 같을 것 같아. 아들 같아요. 네. 최영은 이성계가 무척이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웠겠죠. 또 이성계는 그동안 고려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최영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가슴 깊은 곳에선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던 1380년 최영이 이성계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원. 우리 갔다 왔던 곳이죠. 네네네. 이거 봤잖아요, 우리. 알죠. 그죠? 아니 이렇게 붉은색이네요? 빨갛게 물들어서. 히바위. 히바이. 야 이름도 무섭다. 아, 지금도 저러나? 신기해. 아, 저게 왜 지금까지 빨갛지? 자, 영삭수 이장소 익숙하시죠? 우리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1회 때 봤던 거.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네. 벌거벗은 한국사 1회 때 만났던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피바위입니다. 이성계가 무찌른 왜구들이 어찌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왜구의 피가 물들어서 바위가 빨갛게 야.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현 씨, 이 전투, 이 유명한 전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 글자만, 한 글자만. 황산? 이거 예전에 저희 일화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황산 전투. 황산 전투, 황산 대첩.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380년 왜구가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자 우왕은 남원으로 이성계를 보내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고려군과 왜구의 수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성님에 먹지 말라. 정신줄 놓지 말고 모두 나만 따라오라. 장관 고객이다. 소리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결국 이성계는 10배가 넘는 숫자의 왜구들을 모두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는 왜구의 비명소리가 1만 마리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처절했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황산 전투를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계의 엄청난 활약성과 승전보 고려 조정에도 전해집니다. 최영은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이성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죠. 연회에서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번 전투의 승리 덕분일세. 공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고맙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장군. 이야. 네, 이 최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앞에서 이성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고당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백만 대군을 얻은 기분일세. 과찬이십니다, 대감. 도당에서 보세. 자, 이렇게 전후였던 두 사람은요, 중앙정계에서 둘도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388년 어느 날 밤, 누군가 최영의 집을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영은 깜짝 놀라 버선바로 뛰어나가죠. 최영을 헐레벌떡 뛰쳐나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영의 주군인 우왕이었습니다. 왕이 왔어요? 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우왕은요, 최영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배치하여 궁중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공중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한테? 최영과 이성계. 그러니까 한 명 아니고 두 명으로. 오른팔 왼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 우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명한 진짜 속내를 터놓습니다. 궁궐을 안전하게 수비한 다음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임경미, 염흥방을 잡아들이시오. 즉 우왕이 최영에게 밀명을 내린 겁니다. 왜요?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최고의 실세였고요. 그 위에 바로 또 그 실세인 이인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이 건문 세족들의 힘들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임무를 하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왕은 최영에게 이성계와 의기투합해서 임견미와 염흥방을 숙청하라는 엄청난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최영은요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 누구? 이성계. 네, 이성계와 함께 즉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요 이님 신복들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님의 신복들은 속수무책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당한 권문세족의 무리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났네요. 신복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님 역시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영은 이성계와 의기투합해 단 하룻밤 만에 우왕의 10년 묵은 체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이님일파를 몰아낸 후 고려 조정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를 휘젓던 전후에서 이제 정치적 동지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사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성계를 시기 질투한 한 사람이 우왕 앞에서 이성계를 아주 신랄하게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이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은 국가의 주석이다. 일조에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켜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성계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돌이다. 어. 그러니까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킬래? 너희들이 할 것이야? 너희들이 할 것이야? 아무도 안 할 거잖아. 이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최영이 모함당하고 있는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도와준 겁니다. 게다가 최영은 즐거운 연애를 열 때마다 이성계를 초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물과 다른 반찬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고기 반찬을 준비해 오시오. 도시락 같이 먹는 거네. 와, 그렇지. 근데 비싼 거를 갖고 오라 그러네. 야, 나물은 본인이 하고 비싼 거는 이성기한테 시키고.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 큰 뜻이 있군요. 사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최영이 육식을 좋아하는 이성계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가지고 놀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는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허물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사이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거의 뭐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 사촌이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 더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최영과 이성계가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는요.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최영과 이성계가 권력의 양대 산맥이 된 후 고려 조정은 잠시간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요.